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어제에 이어서 간밤에도 2거래일 연속으로 혼조 마감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점은 기술주가 계속 약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또 경제 지표가 흔들리게 나오게 됨으로써 시장에서는 조금 더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쇼를 통해서 시장을 한눈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2월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오늘 시장을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재료가 되겠는데요. 42개월 만에 최대폭의 하락을 보이게 되면서 투자 심리를 짓눌렀고요. 자,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많은 횟수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데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통화 정책은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AFP 통신 쪽에서 미국과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광물 협정에 합의에 임박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가 되겠는데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외에서는 더 밀리지 않고 있는데요. 판매량이 유럽에서 안 좋았다라는 점이 악재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실적이 잘 나온 홈디포입니다. 실적이 잘 나온 건 좋은데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소비자 신뢰지수와 연동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일라이 릴리입니다. 더 낮은 가격으로 비만 치료제를 팔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이날 상승을 했고요. 섹터로 봤을 때는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밀렸습니다. 앞서 소비자 신뢰지수가 42개월 만에 최대폭의 하락을 보였다라는 점이 결국에 이 금리 쪽과 연동이 되게 되면서 관련주 은행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오늘 뉴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세입니다. 미국도 계속해서 많은 나라에서 수장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를 좀 협의를 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국내에서도 갑니다. 이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이 면제 요청을 위해서 미국에 방문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에서 SK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6년 만에 1기 팹과 관련해서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4년 정도 딜레이가 된 것인데요. 빠른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방산 쪽에서는 K방산이라 할 만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 레이더 탐지를 낮추는 국내 스탈스 무인기를 공개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방산에 대한 기대치를 키워갔습니다. 자, 밑에 모닝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딥노이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에도 의료 AI까지 노리게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먹거리를 늘린다고 기대치를 올렸고요. 엔터 쪽에서는 하이브가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드디어 메인 주포가 될 수 있는 BTS의 완전체 컴백을 눈앞에 두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신인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도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미용 의료기기 비올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힘들었습니다. 그러한 업황 속에서도 잘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올해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증명의 해로서 명명을 하게 되면서 신규 장비에 대한 모멘텀을 강조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나스닥이 1.3% 밀리게 되면서 기술주의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불안한 경제 지표 속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가 신중하거나 또는 위축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국채 금리에 대한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역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인들의 향후 경기 낙관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4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105에서 98로 떨어졌고 이 수치는 지난 2021년 8월 이후 최대 월별 하락폭이었습니다. 예상치가 103이었었는데요. 이 부분도 밑돌았습니다. 이 지표를 발표한 컨퍼런스 보드 측에서는 응답자들이 무역과 관세 관련된 언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년에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소비자의 비율은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 전문가들 역시 최근 경제 지표와 소비자들의 비관적인 전망이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우려했습니다. 다음은 금리 인하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또 하나의 힌트를 제공했는데요.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통화 정책도 계속 신중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불확실성에서 크게 통화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준의 2% 목표치로 돌아간다는데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금리를 제한적인 수준에서 머물러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수요 측면에서도 인플레이션 속도가 더 진정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밖에 박긴 총재는 28일 날 공개가 될 1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표가 완화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광물 협정과 관련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물밑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AFP 통신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광물 협상 조건에 합의를 했고 이르면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라 미국 시간 기준입니다. 서명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현재 세부사항 작업을 하고 있고 젤린스키 대통령이 오는 금요일에 미국을 방문해 서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당초에 공개됐던 초안에 있었던 내용 중에 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5천억 달러 상당의 자원을 제공한다는 불리한 조항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삭제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입니다. 테슬라부터 보시겠습니다. 크게 밀렸습니다. 유럽 판매가 전년 대비 45%나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영국 시장에서는 중국의 비아디한테 밀리기도 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테슬라는 종가 기준으로 8.39% 밀렸고 지금 현재 시간 외의 장에서는 0.3%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실적 발표를 한 홈디포입니다. 4분기 호실적을 냈는데요. 매출, 주당 순이익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올해 전망 자체를 부진하게 내게 되면서 윗꼬리를 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실적 자체는 좀 의미가 있었는데요. 8개 분기 연속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가 드디어 이러한 하락세 고리를 끊어는 냈다라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윗꼬리가 달린 2.8%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현재 홈디포는 시간 외에서 0.1% 밀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약바이오 그리고 비만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일라이 릴리입니다. 젯바운드 이 비만 치료제 중에 하나 라인업이 되겠는데요.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이것 덕분에 일라이 릴리는 이날 2.3% 오르면서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두드러졌고요. 90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애프터 시장에서는 0.2% 상승 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행주 체크해 볼 텐데요. 대부분 밀렸습니다.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컨퍼런스 보드에서 소비자 신뢰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계속 연결이 되면서 은행주한테는 악재였습니다. 1.5% 대표적으로 JP모건 체이스가 나오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도 거의 다 1% 중반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JP모건 체이스는 0.1% 애프터마켓에서 오르고 있습니다.